수요일, 화요일. 화요일 날 저희 차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복습 겸해서 차트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왼쪽에 최근 항목에서 2024 1007 본인 성함 써져 있는 거 선택해서 열어줄게요. 문제 1번이요? 아니면 그냥 문제 1번 안 써져 있는 거. 2024 1007 빼기 성함. 1시 반.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요거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사작업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삭제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 클릭할게요. 선생님은 없을겠죠, 그 자리에. 카톡으로 보낸 거 열어주세요. 저번 주에 저 뒤에서 있잖아요. 화요일날 저 뒤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지. 카톡에 보내드린 거 여셔요. 자, 교재 페이지는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됐나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창 다 띄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481페이지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가로축에 있는 거랑 그리고 범내에 있는 거예요. 자, 가로축은 잠수함, 좀비, 오, 제로, 이, 릴리, 스토리, 다나에는 아소이다라 써져 있죠. 그게 제품명이란 말이죠. 제품명이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에 머리 C4부터 C12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C12까지 드래그. 했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범내에 보면 가격이 써져 있거든요. 머리부터 가격부터 28,400원까지 쭉 드래그 합니다.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판매량 머리부터 2,450까지 드래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떼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첫 번째 클릭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클릭이 되는 한박이 판매량만 흰색이고, 나머지는 다 회색으로 떠 있어야 범위가 잘 잡힌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삽입 클릭. 가운데에 보면 추천 차트라고 있어요. 추천 차트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모든 차트를 클릭하고 자, 그리고 왼쪽에 콤보도 클릭할게요. 자, 원래는 정석대로 하려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만드는 게 맞는데 차트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묶은 세로막 대형, 또 하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 알 수 있는 게 문제 보면 7번에 서식 하반기 판매량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는 지문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그냥 해야 되겠죠? 그리고 7번 지문에 보면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차트 종류를 뭘로 하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래서 꺾은 선형을 클릭하고 꺾은 선형의 네 번째에 있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이걸로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지금 보면 보조축이라고 써져 있죠. 이 보조축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체크까지 해줘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뿅 하고 생겨요. 그런가요? 자, 이제 차트를 이동시켜 줄 거예요. 차트는 제 4작업 문제이므로 4작업 시트를 만들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오른쪽에 끝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차트 이동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 뜨면 새 시트 클릭하고 제 4작업 써줘요. 이상한 거예요. 놔주세요. 아니요, 멀쩡한데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다음과 같이 생기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뒤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했나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로축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확인을 해볼 건데 가로축에 있는 내용이 잠수한 좀비 5, 제로 2, 그 다음에 릴리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고프랑 풋볼은 없거든요. 문제에 보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깔때기 그림 있죠.
요 차트 필터를 클릭을 하고 골프랑 풋볼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적용 클릭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제로 뒤에 나오던 골프와 풋볼이 빠져요. 자, 요거 깔때기 그림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넣어줄 거예요. 4번 조건입니다. 문제 4번에 문제의 4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요거 레이아웃 클릭하고 레이아웃 3번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세 번째 거가 레이아웃 3번. 자, 그 다음에 영역서식, 차트,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에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넣어달래요. 그래서 자, 여기 마우스 올려놨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에 11포인트 넣어줍니다. 굴림에 11포인트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라는 지문이 5번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트 도구 서식,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질감 올려주시면 옆으로 창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파랑 박엽지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위치랑 이름 외워놓으시라 그랬죠? 요거 눌러줍니다. 영상 봤어요? 왜요? 아니 고개 끄덕끄덕거리길래 오늘 처음 들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영역에다가 클릭하고요.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아니 워낙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말이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랑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넣어줄 거거든요. 자, 여기 차트 제목이 이 부분이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홈으로 갑니다. 이때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굴림이 안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5번 조건 안 한 거예요. 5번 조건부터 다시 하세요. 자, 굴림이 몇 포인트래요, 선생님? 20포인트. 그 다음 굵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눌러주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줄게요. 선생님 저기 차트 윤곽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눌러주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만 눌러주세요. 흰색 눌렀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눌러주세요. 근데 저는 위아래로 검정색이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왜 차트 제목 글씨를 지워놨어요? 언제? 지금요?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요것만 넣어. 아까 5번부터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쉽게 보낸 것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제목 뒤에다가, 목 뒤에다가 바짝 대고 클릭하시고, 커서 깜빡깜빡하면 글씨 지우고, 액션 및, 이거 글자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하지 마세요. 이거 순서 바꾸지 마세요. 무조건 서식 먼저 바꾸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류가 좀 많아요, 이게. 차트 제목이 글자 쓰다가 뭔가 글꼴을 바꾸게 되면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냥 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순서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판매량의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는 했고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요걸 해줄 거예요. 자, 요 점이 표식입니다. 이 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해요.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란 창 뜨거든요. 여기에 채우기 및 선 클릭할게요. 요 페인트 톤 그림이 채우기 및 선입니다.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표식 클릭.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표식 옵션 클릭. 그리고 기본 제공 클릭. 자, 그 다음에 형식에 있는 요 점을 클릭을 해서 마름모 꼴 찾아서 클릭을 해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좀 커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한 X 있거든요.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거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지문에 보면 네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름모 크기 10과 네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 네이블은 데이터 레이블을 뜻하고 데이터 레이블이란 그 계열의 계열 값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7520이 여기에 써져 있는데 그 7520이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러면 잠수안에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값이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점을 클릭을 하고 한 템포 쉬고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크기 조절점이 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중간에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요거를 클릭.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옆에 떠요. 자, 어제 저희 화요일날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요 7520이 이렇게 오른쪽에 점이 떠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 경우는요, 요 숫자에다 대고 데이터 레이블에다 대고 더블 클릭 해봅니다. 해주세요. 더블 클릭. 했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떠요. 떴나요? 그리고 여기 레이블 위치를 보면 위쪽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점 기준으로 위에 올라와요.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사실 안 꺼도 되는데 이게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내가 뭐가 눌려 있냐에 따라서 뜨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굳이 안 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세 번째 거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넣어달래요. 요게 눈금선입니다. 요 눈금선에다 대고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아래에서 두 번째 대시 위에서 네 번째 거 파선을 클릭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축은요, 세로축, 가로축, 보조 세로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로축에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 세로축에 보면 여기에 검정 색깔 선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가로축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검정색 선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조 세로축의 값을 보면 아래쪽에 짝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 짝대기가 0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8000으로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도 0과 8000으로 되어 있지만 한 칸을 올라가는 요 주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요 주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보조 세로축에다가 더블 클릭하고요.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뜨면 주 단위의 1000을 2000으로 바꿔서 엔터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모양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축서식의 오른쪽에 조그마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범례거든요. 요 범례명의 데이터 값을 바꿔줄 거예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요게 한 줄로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거 두 줄로 써져 있잖아요. 이 이유는 제1작업에 있는 아이가 여기 두 줄이 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값을 바꾸는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에 대한 값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판매량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편집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이라고 써져 있는 거 지워주시고 여기에다가 직접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써줍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 자, 그러면 값이 변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위에다 도형만 넣으면 돼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합니다. 앞에서 6번째 도형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선에 앞에서 2번째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있어요. 자주 나오는 도형이니까 위치랑 이름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적당한 자리에다 대고 드래그 해서 그려줍니다.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바꿔줍니다. 됐나요? 자,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에다 대고 드래그해서 얘를 이렇게 왼쪽 위로 빼줄 건데, 참고로 선생님, 이게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의 위치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렇게 빼면 감점이에요. 출력 형태에서는 왼쪽 위에 있잖아요, 꼬리가. 근데 여기 얘가 꼬리가 아래에 있다? 감점이라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클릭 했나요? 그리고 바로 아래 요게 빠른 스타일인데 요거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화살표 있죠? 위로 보고 있는 거.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올라가요. 화면이 올라가요? 줄이 올라갑니다. 됐나요? 요거 오른쪽 위에 조그마한 화살표 위로 된 거. 그럼 여기에서 앞에서 2번째 거 있죠? 요거를 클릭. 그럼 색깔이 바뀌어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안 하고 저걸로 하는 이유가 글자색이 흰색이에요, 기본이. 근데 도형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글자를 쓰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해주면 글자색 흰색으로 바로 바뀌고, 그리고 도형 배경색도 바로 흰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해서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 글자 써줄게요, 선생님. 글자를 최대 판매량. 됐나요? 자, 그럼 글씨가 왼쪽 위에 써지거든요. 그래서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둘 다 눌러줍니다. 글씨 가운데 여기. 됐나요?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보면 가운데 이렇게 써지긴 했지만 간혹 가다가 얘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다 그랬죠? 도형 크기가 작아서. 그럼 크기 조절점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도 안 보이면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세요. 좀 늘렸는데도 안 보이면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문제 끝. 그래프 문제 끝. 어렵지 않죠? 아, 그래요? 누구 닮았을까요? 어? 호던이가 누구예요? 여행 유튜브가 있는데 가시관 지도에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스쳐가는 느낌 살짝. 찾아봐야지. 그분이 훨씬 더. 호던이. 근데 똑같진 않고 안경 끼고 여기까지가 살짝. 누구야? 꽃 꽃! 언니 언니. 지금 살짝 걸었다고. 아, 조금 이분. 얼굴이 10유로 했다고 했잖아. 16유로. 여기가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좀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귀엽다. 그리고 여기는 16mm니까 다음에 여기는 아 그래요? 아 너무 부럽다. 이분도 안경이 워낙 안 어울린갑다. 왜요? 이게 제가 안경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뿔테 안경을 일부러 끼는 거예요. 그나마 나아서. 안경 중에. 저는 이제 저 초등학교 때부터 꼈거든요, 원래.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원래 태도 해보고,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무태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뿔테가 나아서 이걸로 끼는 거예요. 선생님 왜안 하셨어요? 나식을 한다 하는데, 좀 귀찮고. 하고 네? 10년 지났는데 귀찮기도 하고. 10년 되면 이게 다시 돌아와요. 네, 시력 다시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시작인데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라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시간 되면 시간이 안 돼 지금 돈이 있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죠. 돈이 없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작업 시트 다시 눌러줄게요, 선생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함수 합시다. 너무 즐겁다. 함수 할 거예요. 똑같은 거 해야죠. 396페이지입니다. 이상한 소리는 무시. 396페이지. 자, 함수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함수의 구조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교재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이제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 함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엑셀에서 함수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죠. 그거를 명령어를 넣어서 간단하게 그 함수 이름만 쓰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식을 하나의 명령어에 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것만 넣기만 하면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함수다. 자, 그래서 함수는 수식의 일종이거든요. 엑셀에서 수식을 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능부터 들어가요. 함수도 그렇고 수식도 그렇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책에는 에버리지가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썸이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이가 인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인수가 뭐냐? 범위가 될 수도 있고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수식이 될 수도 있고 값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함수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좀 달라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 인수 안에 보면 요 땡땡이 지금 들어가져 있죠. 요 땡땡은 범위를 뜻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마. 콤마는 인수와 인수를 구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다 써져 있죠, 책에?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sum이라는 함수를 제가 써놨잖아요. 요 함수를 조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um은요, 함수 중에 합계를 뜻해요. 무슨 함수라고요? 합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sum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더할 범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더할 범위, 더할 값만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A1부터 A3 그리고 콤마 B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A1셀 더하기 A2셀 더하기 A3셀 더하기 B2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땡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뜻이니까 A1부터 A3까지 다 더하고 인수를 구분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값 B를 따로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써졌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A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필기 안 하시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함수 수식에서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함수 마법사를 불러와서 거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3번째 거 말한 거 직접 입력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함수가 다 정해져요. 뭘로 하라고.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 그냥 써서 불러와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부터 함수 안에 들어간 인수 있죠.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함수마다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어요. 이 함수에는 이런 인수가 들어간다는 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 함수는 어떤 거를 계산하는지 외우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해진 유형에서만 나온다. 그렇지 말씀하시는 거. 네. 선생님 지금 쉬는 시간 가질까요? 지금